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막대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전시 상황에 돌입했다 이 선언까지 했었는데요.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 부정적이진 않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마 지난 주말 사이 뉴스 보고 좀 위원님도 걱정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조치 이후에 계속해서 좀 연일 자극적인 발언을 해오고 있거든요. 국제사회 분위기는 좀 어떤지요? 정치 군사와 경제 측면에서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유엔의 그 북한 제재 조치 이후에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보면 정치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식으로 간다. 이것이 이제 점점 같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는 과거에는 북한 문제가 얘기했을 때는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아까 방송 전에도 굉장히 이렇게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저렇게 잦아지다 보니까 무뎌지는 느낌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는 전형적으로 경제에서 그런 그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전치 군사적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국의 태도 보면 비스텔스기 이거는 뭐 미국에서 보면 아마 가장 국제사회에서 강경한 대응의 상징적 표상이라고 합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스텔스기가 이제 파악해놓는 거 보면 상당히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인 이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의 그 등을 돌린다면 국제사회에서 강경 발언을 대응하면 할수록 이 고립화가 특히 경제 측면에서 고립화가 상당히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찌 보면 결국 북한도 지금보다 더 자극적인 발언을 더 쏟아낼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이 북한이 전시 체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글로벌 증시가 지금까지 이런 발언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 전시 체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은 남북 분단 입장에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 이렇게 최악의 국면에 오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사실 그래서 사안이 워낙 민감한 만큼 유엔의 북한 제재 조치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글로벌적 영향을 한번 좀 면밀하게 점검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같이 경제 측면에서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월가에서 북한의 그 김정은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되어오는 사태에 따라서 세계 증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미국 증시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 국제적으로 이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죠. 무뎌진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면 김정은의 그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이솝 우야에 나오는 늑대와 소년으로 해서 비교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경한 대응을 계속해서 쏟아내면 그만큼 영향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우리 대응 차원에서 영향이 적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대응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는 심각성을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증시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관심을 가져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이제 4월 첫 날 들어서 진행자께서도 모두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사항 중에 미국의 어닝 시즌만 얘기하시고 북한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걸 보면 역시 세계 증시에서 보면 이런 북한 문제 영향감 없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로 그 북한에 대해서 세계 증시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이제 증시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좀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리스크가 부각이 될수록 아무래도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는 또 경향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북한의 그 사태에 따라서 좀 국제적으로 불안을 느껴서 지금 말씀대로
미개 국채와 같은 또 금과 같은 예. 이러한 그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이렇게 나타날까 하는 각도에서 증시의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 사태에 따른 영향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지금 그 안전하다는 자산을 평가받는 국제 금값은 이러한 그 온스당 1,600달러 내외에서 지극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안정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개 국채는 사실 오히려 그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다시 말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그 미 달러 가치를 치지 않는 이유는 예. 미 달러 가치는 이런데 영향을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달러 약세 정책이라든가 일본의 엔저 정책에 의해서 이런 정책 요인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사태 같은 지적적 위험이 과거에는 그 불거졌을 때는 안전통화로서 미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화치가 지금 주요 통화에 대해서 혼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정책 요인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누가 나오셔서 북한 사태 같은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서 네.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건 상당히 잘못된 인과관계를 잘못된 분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는 사실 미 달러 가치를 안전통화 선호 경향이 높을 때 이것을 예를 듣는 경우는 없다 하는 네.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제 금값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개 국채 가격은 사실 지정학적 위험에 북한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투자자의 성향은 북한 사태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 더 선호하는 예. 경향으로 지금 뚜렷하게 바꿔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에 있어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연일 사상치를 기록하고 있는 다우지수가 말이죠.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좀 얘기가 많은 가운데 혹시나 북한이 큰 악재는 아니더라도 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 부분까지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이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네. 잘 나가는 다우지수라든가 S&P 지수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이 대목이 좀 관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4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 4분기 어닝 실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한데요. 사실 1분기의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의 총합인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지금 한 3%에 근접하는 걸 나오는 걸 보면 사실 1분기의 미국의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 실적은 비교적 괜찮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으로 본다면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회복세에 비해서 주가 상승세가 빠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비이성적인 과열, 시청자분이 많이 익숙했던 용어로는 거품 얘기 이렇게 했는데요. 이 거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거품을 해소하는 쪽으로 간다면 긴축이 되고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기 종료가 되고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는 그러나 지금 정책 당국자인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정책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 고용 창출과 같은 이런 그 문제를 회복할 때는 사실 부의 효과, 웰스 팩터를 오히려 좀 이렇게 조장하는 분위기. 네.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웰스 팩터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런 그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버블이 나온다 할 때도 일부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의 그 생활에 해당되는 펀더멘탈에 거품을 해소한다 이런 차원에서 조정을 그 빌미를 제공한다 이런 시각으로 이야기는 지금의 버냉키 의장의 독트린 시각에서 소위 웰스 팩터를 조장하는 이런 측면의 정책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이제 북한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큰 영향을 당연히 뭐 미미하게 좀 올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 증시가 세계 증시와 좀 다르게 뚫고 올라갈라 치면 좀 발목을 붙들리는 느낌. 그것도 역시 북한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과거처럼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네. 북한의 사태에 따라서 지정학적 위험이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네. 분명히 한국에 투자하고 특히 한국처럼 남북한에 대질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북한에 이렇게 김정은 이렇게 계속된 강경한 발언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근에 보면 지난 주말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행태를 보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영향을 받긴 하지만
전형적으로 보면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올해 그 1월 중순까지 원달러 환율이 1,05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일부 사람은 뭐 1,000원 밑으로 간다 하면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실 적정 환율 수준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환차선이 우려돼서 예.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의 그 북한 사태와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북한 사태를 인과관계로 이렇게 꼽는 시각이 있다는 환율적인 측면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120원 정도 가다 보니까 적정 환율 수준으로 얘기하는 1,070원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투자하면 그만큼 한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네. 한국의 주식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쪽에 지금 채권은 좀 과열이 되니까 또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의 예상과 달리 자꾸 동떨어진 금리 동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지금 과거보다는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오는 이런 그 규모가 적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쪽에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최근에 한국의 증시가 잘 나가는 외국 증시에 비해서 잘 안 나가는 측면에 외톨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북한 사태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기 하겠습니다는 오히려 우리 내부적으로 소극적인 정치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현 부총리께서 이렇게 경제 심각성을 인식해서 추경 편성이 10조 원 이상으로 될 만큼 아주 지금의 그 국민의 기대되는 이런 쪽으로 되는데 네. 다른 한쪽의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전망이 그렇게 나쁜 거냐 해서 이 정책의 조화를 할 때 설령 나쁘더라도 좀 정책적으로 조화를 할 때 자꾸 정책 부서 간에 네가 잘냈다 내가 잘났다 하는 쪽으로 가는 모습은 국민 입장에서 지금 국민들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정치권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책 당국자 간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본인의 어떤 정책 결정이 잘못됐으면 솔직히 인정을 하고 정책적으로 조합을 하고 또 그것이 장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지금 어려우니까 정책적으로 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매스컴에서 자꾸 이렇게 의욕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부총리 내지는 기획재정부에 비해서 자꾸 당신들의 그 금리 동결만 이렇게 입장을 하는 쪽으로 해서 가는 모습 같은 경우는 국민 입장에서는 설령 모 부서의 입장이 맞다 하더라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번 정도는 좀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그런데요. 바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세계 증시라든가 부동산과 경기가 같이 가는데 한국의 증시라든가 경기라든가 부동산이 잘못 가는 좀 이렇게 잘 안 가는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의 분위기 주된 이유는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자, 전 세계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면 이제 북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해외에서 좀 어떻게 바라봐 줄까도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국제 신용 평가사들 움직임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네.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예. 지난주에 사실 최악의 상황이라는 네. 전시체제로 바뀐 이후에 해외 시각은 이제 이번 주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면 제가 한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드린다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좀 예.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지난 주말까지 나왔던 그 이전의 그 북한 사태에 따라서 한국의 해외 시각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최단기 지표에 해당되는 CDS 금리, 크레딧 디폴트 스왑 금리라든가 네. 외평채 가상 금리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 이런 문제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둠 매스컴에서 한국의 외평채 가상 금리가 뭐 크게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기준기 변경되는 상황에서 오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단순히 외평채 가상금리 오른 것을 해서 그 기준이 변경된 것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20, 30bp 오니까 올랐다. 시각이 나빠졌다. 이런 것은 상당히 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CDS 금리, 외평채 가상금리, 국가 신용등급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북한 사태에 따라서 한국의 해외 시각이 특별히 우리가 우려할 만큼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3대 신용평가들이 이달에 정기적인 그 신용등급 조정기간이 이달이거든요. 이달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매년 그 4월달과 11월달에 정기 조정을 합니다. 근데 4월달 같은 경우는 북한 사태에서 특별히 한국의 그 국가 신용등급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러한 것은 사실상 이렇게 그 가능성은 적고요.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투자 관점에서 한계 펀더멘탈 수익률의 변화가 영향을 줘야 최근에 금융위의 3대 신용평가원들이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자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결국 북한이 앞으로도 어떤 얘기를 내놓더라도 흔들림이 없으려면은 우리 또 경제 체력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정감 있게 좀 흘러가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할까요? 네, 네. 사실은 오늘 박근혜 정부의 어떤 입장을 반영해서 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나와서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또 투자자 여러분한테 영향을 분석해 드리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진행자께서 모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다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보면 반응이 네. 그만큼 영향이 적다 하는 측면인데요. 영향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 남북 대치하는 상황에서 보면 가장 긴장감 있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가께서 잘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자막에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는 나머지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북한의 사태에 따라서 결국은 국민이 합심해서 이것을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책당은 대응하고 국민들은 따라가고 이러면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합심해주는 모습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와 같은 북한이 전시체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불명한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의 재정에 의해서 국고를 보조받는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민이 만약에 정치권이라든가 정책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제해가는 이러한 것을 좀 사회 분위기를 국민 사회 분위기를 좀 이렇게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이라든가 아주 정체불명한 이런 발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전시체제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6.25 사태라든가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상태에서 떠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상태에 볼 때 국민이 합심해서 이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이 정체성을 토대로 해서 이 정체성이 정확히 나와야 이 정책 당국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합심해서 이 문제를 대응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모습만 나와준다면 이 지정학적 위협에 따라서 특별히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에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강경 발언 속에 글로벌 증시나 우리 시장에 받을 영향 좀 분석해 봤는데요. 거의 없다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대응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모든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는 당연히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네네. 일단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사실상 북한보다는 다른 쪽에 주도니 환율이라든가 정치적인 부분에 있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